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을 해서 동부지법이죠. 지법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좀 이채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소환돼서 5번 소환이 됐죠. 가족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여기에 3번 소환이 됐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는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에 2번 소환이 됐는데 그때마다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또 기자들 몰래 다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과 부딪히지 않았죠.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에서는, 가족 수사에서는, 가족 비리 수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 수사, 감찰무마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장황하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 출석할 때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았고, 그전에도 자택 부근에서 등산을 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필요한 이야기만 SNS를 통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곤 했죠. 요즘은 그것도 뜸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부지법에 10시 5분에 도착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그 구조가 보면은 이 기자들이 가로막지 않습니다. 옆에서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은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본인에 대한 그 보호, 자기 방어고 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가족에 대한 인질각 이런 것을 또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검찰의 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재수의 그 비리들, 어떤 갑질, 이것을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에서 충분히 다 파악을 했는데도 그것을 감찰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 조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법학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과 별개로 또 본인도 본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다만 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죠.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느냐. 또 정무적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느냐. 이런 또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 늦게쯤에는 조국의 운명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느냐, 기사회생하느냐. 지금 일반 법조계 변호사들의 의견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송국근 혼술에 출연해서 99.9% 발부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조국도 자신이 이 막다른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조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가족끼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것은 놔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감찰무마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속속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만한 조국의 행위들이 발견됩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그 감찰 중단, 이것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하면서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 감찰 기록을 갈아라. 뭐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어서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말했다. 진술을 지시를 했다고, 그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진술을 한 것은 당시 뭐 특감반원이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만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특감반의 중간 보고를 4차례 받고 나서 이것은 상황이 중대하다 해서 유재수를 직접 불러서 감찰을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재수가 사라지고 유재수가 감찰을 받다가 잠적을 해버리고, 뭐 해외에 있는 계좌 가지고 오겠다고 나가더니 잠적을 해버렸죠. 잠적을 해버리고 갑자기 여기저기 막 전화가 가는 겁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에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감찰을, 그때 이제 감찰을 중단하려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시만 내린 것뿐이 아니고, 그 지시만 내린 것뿐이 아니고 감찰 기록 전부 다 폐기하라, 갈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그때 유재수가 근무하고 있던 금융위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사표 수리하면 된다 이렇게 또 전달을 하라고 백운호한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특감반의 초기 보고를 받고 감찰 지시를 내렸다가 왜 갑자기 갈아버리고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리고 또 그 내용을 갈아버리라고까지 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이 백원우, 또 김경수, 윤건영 이런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송국근의 혼술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본인 밑에 있거나 본인과는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긴 해도. 그런 사람들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또 거기다가 감찰 기록까지 갈아버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이 법학자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백원의 김경수, 윤건영 말고 아마도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높은 선에서 감찰 중단해라.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면은 혹시라도 감찰을 중단하고 자료도 다 폐기해버리는 지시까지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송국근의 혼술 생각이고, 아마 검찰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안 하든 그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